이번에는 종목 전략 꾸려볼게요. 셀레셜 테크놀로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수 자체로는 반등 나오고 그다음 또 며칠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통계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들어보셨겠지만 9월은 통계적으로 굉장히 1년 중에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달입니다. 또한 단 한 빼고 지난 30년간 미 대선 2달 전에는요 평균 10%대 변동성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30년 동안의 데이터이고요. 현재 그만큼 시장은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장세이고 트레이딩을 해야만 하는 장세입니다. 제가 계속 나와가지고 매주마다 나와서 얘기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변동성 확대하는 구간입니다. 최대한 펀더멘털리 안정적인 종목 아니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지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하락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인플레이셔너리한 하락, 즉 유가가 튀어서 하락이 아니라 경기 침체, 아래 공포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의 하락도 마찬가지로 PMI가 안 좋았기 때문에,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던 하락이었는데 지금 단에서 이것 때문에 추가 하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은 솔직히 미지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도 실업률 발표가 남아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또 실업률이 안 좋게 되면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구간인 것은 맞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지금 시장에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좋고, 다만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좀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국면. 그렇죠. 여러 이제 발표될 실업률이라든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끝까지 오늘 좀 듣다 보면 네. 또 전략을 주신다고 해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종목들 볼 텐데요. 증권주 한번 볼게요. 네. 오늘 들고 온 섹터 중에 하나는 증권 쪽인데요. 증권을 들고 온 이유로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변동성이 가장 적고 최근에 하락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선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증권이나 보험 이런 업종 자체는요, 밸류업 관련한 이슈 속에서 가장 부각받는 업종과 이슈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년 1월달에 이제 밸류업 관련 발표 이후에 가장 급등이 있었던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게 금융, 보험 쪽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증시가 하락할 때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는 모습이 보였고, 최근에 반등에서도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업종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게 증권, 보험 쪽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퍼포먼스가 좋은가를 보면 당연히 어떤 주체가 무언가를 보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기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최근에 이슈를 볼 게 있습니다. 그거는 최근 거래소에서 밸류업 자문단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이달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연내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밸류업 지수 선물 상장까지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 말은즉슨 지금 시장에서 밸류업 관련 자금이 모일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 즉 연말이 가면 갈수록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그 관련한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금융업종의 현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융업종을 보시면요, 최근에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종의 자체가 지금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도 다른 여타 반도체, 2차전지도 반도체는 안 좋고 2차전지 좋지만 그거보다 가장 퍼포먼스가 좋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금융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키움증권 하나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의 움직임을 보면 또 업종 차트와 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수급입니다. 과연 스마트머니, 즉 기관들이 키움증권을 매수하고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금융업종을 매수하고 있는 주체라고 했으면 바로 기관의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수급 보이시죠?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가는 모습은 기관이 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한국금융지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주가는 비슷하지만 주체가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계속 순매수를 가져가고 있으며 주가의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결론은요. 지금 시장에서 아마 스마트머니들도 역시 이 변동성에 대해서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게 가장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모멘텀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 증권 보험 쪽의 업종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이 가면 갈수록 ETF 상장과 그다음에 지수 선물에 대한 상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말이 가면 갈수록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과 함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증권 금융 쪽 먼저 봤습니다. 증시 하락에도 견주하게 버텼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증권 금융 쪽이었는데요. 키움증권과 한국금융지주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기관 쪽 수급도 붙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또 저평가돼 있다라면 밸류업,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여전히 관심권에 둬도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다음 볼게요. 2차 전지 쪽도 또 재차 다시 한번 화랑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정말 안 좋았었다가 최근에 좋아지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주마다 언급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 참여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였습니다. 정말 한 2, 3년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었죠.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모멘텀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AI 패턴 검출 결과 통계적으로 봤을 때 40만 원에서 41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전기차의 ETF 자금 유출이 있었고 그리고 버크셔 스웨이트에서 BYD 지분율을 줄이는 그러니까 큰 머니들은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차전지 관련주 움직임을 보면요. 이런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과 시장 대비해서 너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미국은 엔비디아의 급락이 나고 있고 최근에 하이닉스는 정말 급락이 나오면서 반도체들은 정말 힘든 와중에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 거라고 봤을 때 2차 전지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다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에서는 이전에는 좀 모멘텀이 조금 단기적으로 봤다면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는 피로 조금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좀 그에 대한 이유는요. 제가 기사를 하나 들고 왔는데 최근에 발표한 테슬라 지난달에 중국 전기차 판매량을 봤을 때 매년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었는데 최근에는 판매량이 상회했습니다. 그 말은즉슨 지금 전기차의 캐즘 국면으로 인해 전기차가 팔리지 않는 시점인데 잘 팔리고 있다는 거 생각보다. 그 말은 캐즘 국면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모멘텀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으로서 2차 전지 관련주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LG엔솔의 움직임을 보면요. 그냥 단순히 선만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 박스권의 상단 저항에 지금 딱 걸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자리를 뚫는다고 하면 정말 강한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올라가는 추세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가파르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최근에 하락해도 바로 반등하는 모습, 그다음에 8월 5일 날 지난해 코스피가 10% 급락했을 때도 빠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을 만들기 위한 근간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요.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그나마 좋아지고 있는 매크로 사이클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기관들도 LG엔솔을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중요한 가격대 41만 원을 뚫게 된다면 추가적인 우상향의 그림을 연말까지 그려볼 수 있다는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조금은 더 긴 시선으로 바라봐도 되겠다라는 말씀에 이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하락할 때 유독 좀 빛났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기사를 통해서 소개를 해줬는데 테슬라가 중국 요 판매 호조 소식이 들려오면서 캐즘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좀 불식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모멘텀을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41만 원대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다는 김한철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또 살펴봤던 게 유바이오로직스였잖아요. 그간 네. 흐름은 어땠는지 궁금하고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제가 들고 왔던 종목이 유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로 잡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이오 업종의 매크로 사이클이 좋다라는 관점이었었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 바이오 업종이 상승할 수 있는 사이클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펀더멘탈이었습니다. 매출이 점프업되고 있는 상황이고 23년부터 영업이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11,000원 선에서 10,000원 구간에서 조금 증시가 하락하기 때문에 좀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는 여전히 같은 스탠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전략은 지난번과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증시가 반등이 있을 경우에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전히 유바이오로직스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그 서두에 말씀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네네.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또 펀더멘털 위주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 펀더멘털적으로 건강한 그런 부분들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것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이제 앞서서 서두에서 시장을 조심해야 된다. 약 3주, 4주 연속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전략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지금 자리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오늘은 코덱스 200 ETF 예. 네, 지수 추종을 들고 왔습니다. 자, 제가 왜 지금 자리에서 코덱스 200에 대한 뷰를 좋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아직까지 시장은 추세적인 경기 침체의 하락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연말 정도까지 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동시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심리적인 위축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3%대 급락이 나오면서 지난번에 하락했던 것만큼 10%대 급락이 나오지 않나 하는 정도의 심리적 위축이 있었을 건데요.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최대한 변동성이 적은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뷰 오늘 코덱스 200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코덱스 200을 들고 온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연말로 뒤쪽에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의 GDP 성장률 부분인데요. 최근에 발표한 성장률 자체가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시장은 크게 하락할 국면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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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보고 말씀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차트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캔들은 나스닥 캔들이고요. 예. 이 빨간색 선은 WTI 유가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지난 3년간 주가의 증시의 하락을 야기했던 거는 이 WTI 유가의 상승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네. 첫 번째 구간은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추세적인 월봉의 나스닥의 하락입니다. 그다음에 2번도 하락이었고 3번도 하락이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밑에 WTI 빨간 색깔 선 보이시죠? 여기 점점 주황 색깔 점은 유가가 80불대입니다. 정확히 네. 80불을 상회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이거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하락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4번 최근 하락이죠. 최근 하락은요. 유가가 80불을 도달하지 않고 빠지는 와중에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지금 3년 동안 근본적으로 하락을 야기했던 인플레이션은 지금 우려할 단계가 아니다가 핵심 포인트고요. 지금 경기 침체적인 하락이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락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 그럼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CPI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자, 여러분, 그 경기 침체 아래 공포라고 하는 거는요.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GDP 성장률이 음으로 바뀔 때를 얘기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캔들은 GDP 성장률이고요. 빨간색 선은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음으로 전환할 때
GDP 성장률이 음으로 전환할 때 나스닥 주가 지수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랐고 또 음으로 전환하니까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르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지금 24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2.8%에서 3%로 되려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경기 침체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GDP 성장률 자체가 아직 꺾이지 않고 상승하는 기운을 보았을 때 아직 시장은 추세적인 하락을 가는 게 아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우려해야 될 거는 이 24년 3분기에 성장률이 둔화되는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발표하는 실시간 GDP 성장률 추이를 봤을 때 3분기에는 좀 안 좋다고 합니다. 3분기에는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3분기 발표는 통상 10월 31일 정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0월 30일 정도까지 시장에 대한 뷰는 그래도 상방으로 볼 수 있겠다. 그때 이후에는 조심하자라는 관점 두 가지 포인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본의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에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본의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코스피와 니케이 지수 선물의 상관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위에는 코스피, 니케이 차트거든요. 하락했습니다. 네.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요. 언제 BOJ,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가를 보면 되는데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기로는 10월 혹은 11월 경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아직까지 9월이기 때문에 시간은 남았습니다. 그죠? 한 두 달간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때 동안은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차트와 보시는 것 같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시작할 시점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게 10월, 11월 경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연말쯤에 갈수록 조심하자라는 관점으로 이제 코덱스 200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전략적으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냥 믿고 투자할 수는 없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코덱스 200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면서 1.12%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34,000원 구간의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그게 아닌 이상 연말까지 좀 상승하는 기운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까지 바라봐도 좋을 코스피 지수 주종 ETF죠. 코덱스 200 흐름 살펴봤습니다. 33,000원 선까지 하회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좀 두고 봐도 좋을 그런 우리 ETF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한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